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3강 문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3강 문화 부분은요 전통 가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이 부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요 아주 중요하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경합니다. 공손하게 모시는 그런 문화가 있죠. 자, 그것을 바로요 효도라고 얘기하는데요. 효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고 높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부모님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노력하는 태도,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요 효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보통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자, 비롯되다라는 것은 시작되다, 기본이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 생각하면 어때요? 매너 있습니까? 에티켓 괜찮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은요 예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시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것, 우리는 하나예요. 자, 이것을요 유대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 we are the one,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라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일이 많습니다. 서로라는 말을요 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도와주다라는 것을 부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부, 상조라고 얘기하면 서로 돕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돕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연고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똑같네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똑같네요. 이렇게 똑같은 것, 공통점을 찾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고라는 말은요 같은 것, 공통점을 기본으로 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고는 세 가지가 있는데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있습니다. 이 혈연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자, 피라는 뜻이죠. 한국어로는 피라는 뜻인데 피하면, 목을 자르면 피가 나요,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유전자, 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연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가족, 친척 등 같은 핏줄로 같은 성씨로 패밀리, 가족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할 때 혈연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지연입니다. 고향, 출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홈타운, 에리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고향이거나 같은 지역 출신이면 이렇게 지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학연입니다.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겠죠? 학연이라는 것은 학교와 관련된 거죠. 나도 시대대학교를 나왔어요.
저도 시대대학교예요. 아, 우리는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학교 출신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모임, 회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모임을요. 바로 동문회, 동창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동문회라는 것은 학연으로 이루어진 같은 학교 출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동문회라고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전통 가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효 맞고요, 예절 맞고, 상부상조. 자, 이것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동체 의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감, 유대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주의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라는 상황이니까. 자, 한국 국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자, 한국 국민은요, 이웃끼리 서로 힘든 일을 돕습니다. 맞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맞죠? 명절이나 부모의 생신에 부모를 찾아뵙는다. 바로 효입니다. 맞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공무원의 일이다. 그래서 공무원들만 해결한다? 아니에요. 서로 돕다. 상부상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4번은 아닙니다. 자, 같은 핏줄이라고 했습니다. 이 핏줄이라는 말은요. 피를 얘기하는 건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척과 가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혈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척, 가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연은 출신, 지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학연은 학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학교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요. 동문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렸던 동문회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전통 의식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의식주는 무엇을 뜻합니까? 의는요, 의복을 뜻하는 거고요. 식은 음식을 뜻합니다. 주는 주거를 뜻하는 거예요. 의복이라는 것은 옷을 말하는 거고요. 주거라는 것은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옷, 전통 음식, 전통 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옷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복이 있죠.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예쁜 모습이죠. 자, 여기를 보면요. 저고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셔츠나 브라우스를요. 저고리라고 얘기하고요. 남자는 여기에 바지가 있겠죠. 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치마가 있습니다. 요즘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 걸치는 코트가 있는데요. 이 코트를 여자는 장옷이라고 얘기하고요. 남자는 두루마리라고 얘기합니다. 두루마기 여기 나와 있어요. 두루마기라고 얘기하고요. 여자는 장옷 이렇게 얘기하죠. 치마와 저고리, 바지와 저고리, 여자는 장옷, 남자는 두루마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즘도 한복을 입나요? 네, 입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복은 아니에요. 조금 다른 모습. 이것보다는 좀 편하고 현대식으로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입는데요. 그런 것들을 개량 한복, 개량 한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입기에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예쁜 그런 개량 한복으로 입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통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주로 밥을 먹고요.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밥과 국,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많이 있는 게 김치죠.
한국 고유의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키면 영양도 좋아지고요. 맛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김장을 하는 문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옥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옥은 지붕의 재료. 자, 여기가 지붕이에요. 여기가 지붕인데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으면 기와집, 지붕이 풀로 되어 있으면 초가집 이렇게 지붕의 재료에 따라서 초가집과 기와집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 두 집 다 여름과 겨울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시원한 시스템이 있어요. 시원한 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대청 또는 대청마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시원한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대청마루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여름에 앉아 있으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겨울, 이게 아주 중요해요. 겨울에는요, 온돌 시스템이 있어요. 온돌, 저건 한국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요. 자, 온돌 시스템은요, 겨울에 난방 시스템입니다.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닥이 따뜻해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기가 따뜻해지는데 아니요, 한국에서는 바닥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문제를 보면요, 먼저 김치 얘기부터 나왔네요. 발효시킨 한국 음식, 소금에 절이고 양념과 젓갈 넣고 채소로 만듭니다. 자, 다시 한번요.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 젓갈 넣고 발효시킨 한국 음식은 바로 김치가 되겠죠. 자, 한국 음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김치의 종류는 매우 여러 가지다. 네, 맞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의 김치의 종류가 250가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가지수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 확실한 것은요,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다라는 거죠. 자, 국은 따뜻하게 끓여 먹기만 한다. 여러분들은 따뜻한 국을 좋아합니까? 네, 저도 뜨거운 국, 따뜻한 국을 좋아하는데요. 선생님, 여름에는 따뜻한 국 싫어요. 여름에는요, 차가운 시원한 국을 먹기도 합니다. 이것을요, 냉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따뜻하게 끓여 먹기만 한다는 틀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밥을 주로 먹는데요. 이것은 쌀로 주로 만들고요. 발효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김치, 젓갈 이런 것들은 다 발효 음식이 되겠죠. 자, 오랜 옛날부터 추위를 견디기 위해 만들어져 한국 전체에 퍼진 전통적인 난방 방식,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해요. 아, 우리가 최고예요 라고 생각하는 이 난방 시스템은 바로 온돌이 되겠습니다. 자, 대청마루는 여름에 시원한 시스템이죠. 냉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원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옥에서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든 공간, 자, 시스템은 아니지만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대청마루가 되겠습니다. 자, 남자와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나서 외출할 게 입는 겉옷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코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남자의 한복 중에서 코트는 어떤 겁니까? 바로 두루마기입니다. 장옷은요, 여자의 코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바지는 바지고요. 저고리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셔츠가 되겠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의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어떤 의례가 중요합니까? 결혼식,
자, 결혼하는 거죠. 부부가 되는 약속을 한 거고 장례식, 사람이 죽으면 의례를 행합니다. 의식을 치르게 되죠. 자, 그리고요. 생일. 생일 파티 중요합니까? 네, 중요해요. 첫 번째, 60번째, 70번째, 80번째 생일은 아주 중요한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부터 장례식, 생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요.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돈을 내는데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을 냅니다.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이다. 그래서 축의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에서 여러분들이 축의금을 냅니까? 축하해요. 이렇게 돈을 냅니까?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요.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는 조의금, 위로한다는 의미의 돈을 냅니다. 그래서 조의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 유족이라고 하는데 유족들이 조문객, 문상객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 가다 이것을요. 조문 또는 문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문하다, 문상하다, 조문을 가다, 문상을 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요. 생일잔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first vers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있나요? first verse 돌잔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돌잔치에서는요. 돌잡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가 이제 365일 동안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까요?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이 아이가요. 그 중에 하나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재미있는 게임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 이벤트를요. 돌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할 거예요. 실을 잡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거예요.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거예요. 마이크를 잡으면 방송인이 될 거예요. 아이돌 스타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해보는 이벤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60번째 생일도 중요한데 60번째는 환갑 또는 회갑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갑, 회갑이라고 해서 60번째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서 60번째 생일을 맞이하셨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아요. 그래서 60번째 생일은 작게 치르고 70번째, 80번째, 7순이나 8순을 더 크게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장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조문객은 유족에게 한 번 절한다. 맞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갑니다. 조문을 갑니다. 문상을 갑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겠죠. 죽은 사람이 여기 관 안에 있고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서서요. 절을 두 번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2번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2번 절한다. 이 죽은 사람을요. 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인이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상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 죽은 사람의 아들, 가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2번 절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요. 이 사람에게도 절을 하는데 이때는 1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죽은 사람에게는 2번,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1번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죠? 남자 유족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요. 조문객은 고인의 영정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절한다가 맞죠. 여자 유족은 흰색이나 검은색 한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제사를 언제 지냅니까? 제사는요, 명절에 지내요. 명절에 지내고, 자, 그 사람이 죽은 날입니다. 죽은 날에 지낸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날을 뭐라고 하냐면 기일이라고 하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추석과 설날이 있죠. 생일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이 내는 돈의 명칭은요. 결혼식에 가서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을 낸다고 그랬죠. 바로 축의금이고요. 위로한다는 의미의 돈, 이것은 바로 장례식에서 내는 돈이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선물을 주고받으며 생일을 축하합니다.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육개장을 먹는 곳은 어디예요? 장례식장에서 많이 먹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육개장이 많은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생일에 뭐 먹어요? 미역국을 먹죠. 그래서 육개장이 아니라 미역국을 먹는다. 여기까지가 답이 되겠죠. 문상이랑 똑같은 말은요. 조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인데 어디를 방문해요? 장례식장에서 방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장례를 치르다를요. 다른 말로 상을 치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을 치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을 치르는 곳을 방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다, 장례식에 방문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명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명절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릅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이렇게 설날이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8월 15일 음력이죠. 음력 8월 15일에 뭐가 있어요? 추석이 있죠. 추석을 중추절 갑의 한가위라고 하는데 이 추석이 한가위 여러 가지 명칭,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한가위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날부터 봅시다. 음력 1월 1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New Year's Day가 되겠죠. 그래서 첫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풍습을 보면 뭐예요? 음식부터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떡국부터 이야기합시다. 떡국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기도 하고요. 설빔을 입기도 하죠. 자, 이 떡국을 보면요. 여러분들 설날에요. 보통 떡국을 먹는데 만약에 떡국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한국의 전통이에요. 만약에 설날에 떡국을 안 먹으면요.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한 살을 더 먹잖아요. 한 살을 더 먹는데 떡국을 안 먹으면 한 살을 더 먹을 수가 없습니다. 7살이었던 아이가 설날이 되어도 8살이 될 수 없어요. 떡국을 먹으면 8살이 됩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집의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설날이 됐는데 이 부잣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설날인데 떡국 먹었니? 라고 하면 아니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 아줌마가 생각을 하겠죠. 아, 이 집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설날에도 밥을 못 먹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줌마가 이 아이에게 말하죠. 설날에 떡국을 안 먹으면 너 나이를 먹을 수 없어. 나이가 1살 많아지지 않아. 그래서 너 빨리 와. 빨리 와서 우리 집 가서 떡국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돼. 그래서 떡국을 먹게 해줍니다. 자, 이 아이는 행복하겠죠.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먹게 해줬으니까 행복하겠죠. 그래서요, 설날에 떡국을 꼭 먹어야 돼요. 떡국을 먹어야 1살 더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추석을 볼게요. 추석은 8월 15일이라고요. 한가위, 가배라고도 하는데 한가위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은요, 가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확, 추수를 하는 계절입니다. 수확, harvest가 되겠죠. 수확하고 추수, 농사를 열심히 짓고 다 거둬들이는 시기죠. 그래서요, 이렇게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한 다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를 드리는데, 이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Thanksgiving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Thanksgiving Day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감사드리는 날이고요. 역시 음식이 중요하죠. 송편이라는 떡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감사드리는 제사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송편을 만들 때 송편을 이렇게 직접 만드는데 송편을 빚는다고 그래요. 송편을 빚다. 그런데 이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예쁘게 만듭니다. 저도 송편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네. 자,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뭐예요? 1월 1일이에요. New Year's Day.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날이고요.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은 한국인의 사랑이 담겨 있다. 자, 새해에 어른께 절을 올리는 것을요, 새해잖아요. New Year. 그래서 새해니까 세배를 합니다. 아니에요. 자, 이것은요, new라는 뜻이 아닙니다. new라는 뜻이 아니라 세배가 맞습니다. 이건요, 나이라는 뜻이에요. 나이. 그래서 나이를 나타내는 절을 한다라는 의미로 세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추석에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의 차례상에 올린 떡은 뭐라 했죠? 추석은 땡스기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송편이라는 떡을 먹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한국의 명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추석에는 떡국을 먹는다. 자, 떡국은 설날이고요. 추석은 송편을 먹게 되겠죠. 설날에는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행사를 한다. 이건 단오절에 하고 있고요. 정월대보름은 친척들이 모여 성묘를 한다. 자, 이것은요, 추석, 설날에 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어서 팥죽을 먹기도 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동지라는 것이 있고 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지라는 것은요, 여름에 있는 것이고요. 동지라는 것은 겨울에 있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한국에는 4개의 계절, 4계절이 있는데요. 이것을요, 한자로 표현하면 춘, 하, 추, 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름은 하, 겨울은 동. 자, 다시 돌아가세요. 겨울은 동이고요. 여름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을 생각하면 어때요? 낮은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밤은 짧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을 생각해 보면요. 낮은 굉장히 짧고요. 밤은 굉장히 깁니다. 맞아요? 네. 그 중에서도 여름 중에서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시기를 하지라고 얘기하고요. 겨울 중에서도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그 날을 동지라고 하는데요. 그 날은 이 고스트, 귀신들이 좋아하죠. 귀신은 밤에 오잖아요. 그래서 밤이 길면 귀신들이 좋아해서 귀신들이 우리 집에 막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아이고 무서워 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귀신들이 싫어하는 빨간색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빨간색 팥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레드빈이죠. 레드빈. 팥이 레드빈인데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죽을 만들어서 먹으면 귀신들이 이렇게 오다가 빨간색이다 그러면서 도망간대요. 그래서 동지에는 팥죽을 먹어서 귀신이 올 수 없게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문화, 의식주, 의례, 그리고 명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4강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